저기 지저분한 노인네가 1등석을 타는 게 말이 돼? 항공사 수준이 이 정도야? 강민수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에게 쏠렸어요. 고객님,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하늘이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님은 소중합니다. 나이나 외모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입을 다물었고 승객들은 수군거렸어요. 그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입니다. 올해로 67이 되었고 국내 1위 항공사인 스카이라인 에어의 최대 주주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회사 임원진과의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아버지, 시간 되시면 잠깐 집에 들러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34시 된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회사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평창동 자택에 도착하니 지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더군요. 표정도 어딘가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야?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조금 기울었어요. 다행히 흘리지는 않았지만요. 결혼?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우는 항상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겠죠. 어떤 여자인데? 이하늘이라고 해요. 우리 회사 승무원입니다. 승무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우는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니까요. 나이는 29이에요. 집안은? 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더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요. 배경도 집안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거든요. 절대 안 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사람 자체를 보시면 안 되나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제가 했던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때 저도 집안의 반대를 받으며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 했었죠. 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문의 체면과 사업의 현실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사치였거든요. 그 여자는 훗날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니까 복잡하더군요. 지우야,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랑해서 결혼하신 게 아닌가요? 따끔한 질문이었어요. 지우의 어머니인 제 아내는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로를 아끼고 있지만요. 그건 다른 얘기다. 아버지, 저는 진심입니다. 하늘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전 제 자신이 겹쳐 보였어요. 그 여자를 직접 봐야겠다.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보신다고요? 그래.
어떤 여자인지 내가 판단해 보겠다. 만나실 거라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사실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정해졌었어요. 한도연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그냥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 여자를 관찰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하늘이라는 승무원이 근무하는 장거리 항공편을 알아봐라. 어떤 용무시라면 묻지 말고 알아보기만 해. 이틀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이하늘 씨가 다음 주 인천 마이너스 로스앤젤레스 노선에 근무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항공편 1등석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물론 가명으로요. 그리고 평소 입지 않던 낡은 옷을 준비했어요.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수염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고 둘러댔어요.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직 아내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한도연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과연 이 방법이 옳은 걸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물러서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 단호해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과 구겨진 바지, 그리고 오래된 가죽 구두까지. 평소 맞춤 정장만 입던 제가 이런 차림을 하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팡이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더 노인답게 보이기 위해서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한도연 회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업무만 처리했습니다. 1등석 맞으시죠? 여권 확인 부탁드려요. 가명으로 만든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은 확인 후 탑승권을 건네주며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가는 순간 가슴이 조금 떨렸어요. 곧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1등석 좌석에 앉았습니다. 평소 이 자리에 앉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승무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른 승객 중 하나였습니다. 몇 명의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다른 승객들에게는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니까요. 그런데 한 명의 승무원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체구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명찰을 보니 이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서서 대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긴 비행이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셔야죠.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쉰 듯하게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시면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답답하시면 바로 벨 누르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그녀는 한 번 더 미소를 짓고는 다른 승객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1등석 승객이라서 특별히 신경 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앓는 연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마를 짚으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다른 승무원이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때 하늘 씨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녀는 즉시 제 옆에 앉으며 맥박을 짚어봤어요. 다른 승무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혼자만 침착했습니다. 물 좀 가져와 주세요. 미지근한 걸로요. 다른 승무원에게 지시한 후 제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드시나요? 아니면 지병이 있으시거나요? 혈압약은 안 먹어요. 그럼 어지러우신 게 갑자기 시작된 거네요. 우선 물부터 드세요. 가져온 물을 받아 온도를 확인한 후 제게 건넸어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연기라는 걸 모르니까 진짜로 걱정하고 있는 거였죠.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나아진 척 했습니다. 감사해요. 아직 안심하시면 안 돼요. 고도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쓰고 계세요.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직접 마스크를 씌워주며 끈을 조절해줬어요. 손길이 정말 세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30분만 쉬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괜찮아. 일하러 가도 돼. 아니에요. 어르신이 편찮으신데 어떻게 가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책임질게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언제였을까요? 물론 비서나 직원들이 업무상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건 달랐어요. 하늘 씨는 정말로 제 옆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나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도착하시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까지 해주다니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은 후 하늘 씨는 담요까지 가져다 덮어줬어요. 조금 더 쉬세요. 제가 자주 와서 확인할게요. 그녀가 자리를 떠난 후 저는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승객을 대하고 있었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연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한도연 회장이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일부러 친절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원래 1등석 승객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건일 수도 있었고요. 30분 후 하늘 씨가 다시 왔습니다. 어르신,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혹시 또 어지러우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정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친절일까요? 아들이 사랑했다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들이 흘러갔습니다. 높은 하늘 위에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며느리 후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까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평온했던 기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앞쪽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주문한 와인이 이 온도냐? 목소리의 주인은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자리에서도 그 남자의 명찰이 보였어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수 부사장님. 바로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승무원 한 명이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부사장이라고 불렀으니 꽤 큰 회사의 임원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의 반응 말이에요. 저를 돌봐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들 그 남자 앞에서 과하게 굽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부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셰프님께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왕을 모시는 것 같았어요. 강민수라는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번 이래서 어떡하냐고. 스카이라인 에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를 저렇게 평가하다니요. 부사장님께서 항상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실수가 있었네요. 수석 승무원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하늘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시끄러워서 놀라셨을 텐데요. 괜찮아. 하늘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조용해질 거예요. 그런데 강민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서비스가 왜 이렇게 느려? 혹시 저기 노인네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없는 거 아냐? 제 쪽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어요. 순간 기내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늘 씨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고객님. 저희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지. 나 같은 고객이 있으면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우선순위라니. 돈 많이 내는 사람만 소중한 고객이라는 말인가요? 강민수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항공사를 이용하는지 알아?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실수는 하지 말라고. 그때 하늘 씨가 새로운 와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사장님, 새로 준비해 드렸어요. 온도 확인해 주세요. 강민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야 좀 되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될걸. 죄송합니다. 하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강민수가 갑자기 하늘 씨의 팔을 잡더니 밀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 쓸모없는 승무원 같으니. 하늘 씨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고객이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일어서서 뭔가 말하려는 순간 하늘 씨가 다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끝까지 태도를 지키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만족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승무원들을 불러서 이것저것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늘 씨는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놀라셨죠?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데 너는 괜찮냐? 네, 저는 괜찮아요. 이런 일은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다는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승무원들을 대하는 승객들이 많다는 뜻이었으니까요. 30분 정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강민수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기내식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 음식 맛이 왜 이래? 돈 받고 파는 음식이 맞아?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하늘 씨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전체적으로 맛없어. 다른 걸로 바꿔줘.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하늘 씨가 음식을 가져가려는 순간 강민수가 또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제 쪽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한 거예요. 저기 지저분한 노인네가 1등석을 타는 게 말이 돼? 항공사 수준이 이 정도야? 그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제 쪽을 봤어요. 지저분한 노인네라니. 제가 누구인지 안다면 절대 못할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일어서서 정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하늘 씨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하늘 씨가 강민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객님,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뭐,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모든 고객님은 소중합니다. 나이나 외모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씨가 제 앞을 가려서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나중에 너희 회사에 전화할 거야. 이하늘입니다.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좋아, 이하늘. 기억해둘게. 강민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하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하게 말했어요. 고객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고객님을 모독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자리가 걸린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승무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강민수 같은 VIP 고객과 맞서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하늘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서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강민수가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여자네. 해고될 줄 알아. 그 말이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하늘 씨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고마워. 진심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하늘 씨가 자리를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늘 씨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민수 같은 사람이 정말로 회사에 전화를 한다면 하늘 씨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개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어둠이 짙어지는 창밖처럼 제 마음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착륙한 후에도 강민수의 갑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승무원들 모여봐.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강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석 승무원과 다른 승무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하늘 씨도 마지못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 승무원 징계해야겠어. 강민수가 하늘 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고객에게 대드는 승무원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수석 승무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드렸나요? 고객인 나한테 훈계를 하더라고. 이게 서비스야? 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스카이라인 에어 회장한테 직접 말할 거야. 이런 승무원은 당장 자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한테 직접 말하겠다니. 그 회장이 바로 저인데 말이죠. 하늘 씨의 표정을 봤습니다.
억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강민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제대로 징계받아야 해. 수석 승무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내가 확인할 거야. 강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만하게 걸어나갔어요. 남은 승무원들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특히 하늘 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도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수석 승무원이 하늘 씨에게 다가가더군요. 하늘아, 이번 일 좀 심각해. 죄송해요, 선배님.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강 부사장은 정말 우리 회사 VIP 고객이거든. 수석 승무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는 고객이야. 그 사람이 클레임 넣으면 회사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늘 씨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말은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아무도 하늘 씨를 위로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 씨만 혼자 남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게 생겼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온 후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호텔로 가주세요. 사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하늘 씨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 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택했던 그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처음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의심했던 거지? 하늘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승객을 대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의심의 눈길로 봤었거든요.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VIP 고객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클레임? 강민수 부사장님께서 승무원 징계 요청을 하셨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떤 승무원? 이하늘이라는 승무원입니다. 이유가 뭐야? 고객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시네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늘 씨는 끝까지 정중했었거든요. 인사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VIP 고객의 클레임이니까 일단 징계위원회에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알았어. 내가 돌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늘 씨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시 스카이라인 에어 항공편이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 정체대로 탑승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편안히 가세요. 평소 봤던 대접이었지만 이상했어요. 며칠 전 허름한 옷을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때 하늘 씨가 없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징계 절차 때문에 근무에서 제외된 모양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늘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의심하고 강민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한을 승무원 징계 관련 서류입니다. 서류를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강민수의 일방적인 주장만 적혀 있었고 하늘 씨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언제 열리지? 내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 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쟤를 지켜주던 그 모습,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던 그 모습이요. 내가 왜 이 여자를 의심했던 거지?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들 지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편견으로 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확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늘 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어요. 그래야 아들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당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녘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있는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꺼내어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40년도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꺼내며 들여다봤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25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김지민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죠. 사진 속 지민 씨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회사를 물려받기 전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였죠. 지민 씨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지민 씨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지민 씨는 자신의 새 스타킹이 찢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깊이 사랑에 빠졌었죠. 참 착한 사람이야.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민 씨의 대답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늘 씨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지민 씨가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급하게 떠났던 그날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늘 씨에게서 본 것과 같았어요. 편지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지민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종이 위에 적혀 있었어요. 도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만든 도시락 드세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걱정돼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했었거든요. 집안도 없는 여자와 무슨 결혼이냐? 회사 후계자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지민 씨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미안해, 지민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도연 씨.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민 씨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봤어요. 지민 씨가 기차역에서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였어요. 그게 제가 본 지민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하늘 씨를 보니 지민 씨가 떠올랐어요. 비슷한 눈빛, 비슷한 마음씨.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실수를 하려 하고 있었어요.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하면서 말이에요. 40년 전 놓쳤던 그 후회를 또 반복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엔 절대 다시 놓치지 않겠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들 지우가 진짜 사랑을 찾았다면 제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제가 못다한 사랑을 아들만은 완성할 수 있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늘 씨가 지민 씨 같은 사람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말이에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 전에 하늘 씨를 다시 만나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입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맞춤 제작된 다크네이비 수트와 이탈리아산 구두, 스위스 명품 시계까지 차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전 허름한 차림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냥 스카이라인 에어 회장 한도연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시간을 당겨줘. 그리고 강민수 씨도 참석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사팀장과 징계위원들, 그리고 강민수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 씨도 왔더군요. 창백한 얼굴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승무원은 당장 퇴출시켜야죠. 제가 자리에 앉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하늘이라는 승무원이 고객인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정당한 불만을 표했는데 오히려 저를 훈계하더군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수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을 편들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부사장님은 저희 회사의 소중한 VIP 고객이시거든요. 1년에 수천만 원을 쓰시는 분이죠. 모두들 강민수의 편을 들고 있었어요. 하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탄 노인 승객 기억하시죠?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지저분한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긴 누군가요? 그냥 가난한 노인이었잖아요. 강민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노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 지저분한 노인이 바로 저였어요. 인사팀장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께서 왜 그런 차림으로, 왜 못하나요? 제 돈으로 제 비행기 타는데.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지저분한 노인네가 1등석을 타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강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몰랐으면 괜찮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승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모독하는 게 당신의 평소 모습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늘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때서야 제 정체를 안 모양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안을 대리는 기내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했고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강민수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승객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승무원을 밀치고 모독하는 게 VIP의 특권인가요? 강민수가 바들바들 떨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인사팀장을 받습니다. 강민수 씨 VIP 계정 즉시 취소하세요. 그리고 우리 항공사 이용을 금지합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당장 처리하세요. 인사팀장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애원했어요.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나가세요. 강민수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 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하늘 대리. 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하늘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놀랐죠?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 씨는 제가 회장인 줄 모르고도 진심으로 저를 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지우가 선택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후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 지우에게 정식으로 만나자고 말한 거였어요. 물론 하늘 씨도 함께요. 하늘 씨는 그동안 제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늘 씨 모시고 왔어요. 그래,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하늘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고요.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더군요. 어르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 씨. 하늘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다. 하늘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하늘 씨를 아세요? 응, 안다.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지우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비행기에 몰래 탔던 일, 강민수의 갑질, 그리고 하늘 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지우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하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요. 하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그때 몰라 뵙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늘 씨를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하면서 편견으로 봤어요. 하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가진 것도 없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우 씨를 정말 사랑해요. 지우가 하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저는 하늘 씨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기내에서 보여준 하늘 씨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늘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정말 고마웠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택하는 용기 말이에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 씨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늘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 제가 지우 씨와 결혼해도 될까요?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 씨, 40년 전에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때의 후회가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지우가 같은 후회를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지우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 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까지. 저는 하늘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온다면 오히려 영광이에요. 하늘 씨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버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우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지우야,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했구나.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내도 하늘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늘 씨, 우리 지우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잘하겠어요. 하늘 씨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후 저는 하늘 씨와 잠시 둘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징계가 취소되고 나서는 괜찮아요. 강 부사장님 일로 다른 직원들도 많이 놀랐대요. 하늘 씨가 작게 웃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고객을 차별하지 말고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하늘 씨. 네.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버님. 이해해요. 하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확신할 수 있었고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놓쳤던 사랑의 의미를 이제서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씨는 여전히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